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쭉 설명하다가 말았죠.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마친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은 두 개 읽을 거리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리딩 1이 있고요. 또 리딩 2가 있는데 두 개의 리딩 모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섹션의 내용들이 똑같이 달려 있는데요. 자, 우리는 매 과마다 시간 제한상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 이 교재 매 과의 모든 부분을 다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 과마다 리딩 1과 거기에 딸려 있는 모든 것들, 연습 문제, 내용 이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 그다음 리딩 2는 완전히 다 건너뜁니다. 그런 다음에 뒤쪽에 Language Development라고 하는 섹션이 끝부분에 있어요. 어휘, 문법을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는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마치면 이 과를 다 마친 걸로 합니다. 우선 리딩 1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리딩 1, 이 어휘 부분이 먼저 있죠. 네. 부분을 보시면 Preparing to Read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문장을 읽고 그리고 볼드체로 돼 있는 단어를 definition 옆에다 써놔라. 이 오른쪽에 이제 이 아래쪽에 definition이 있는데 거기다 적어라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 문장이고 그 아래쪽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 아래쪽에 각각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definition. 그 definition 옆에다가 이 해당 단어를 넣어놔라 그런 건데요. 자, 몇 가지를 이제 보면은요. 여기 보면 authenticity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뭔지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 문장을 보시면은 음식 비평가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녀는 그 스시 식당의 전통성을 말하죠. 전통성과 그리고 그 식당이 요리사에서 일본에서 온 요리사들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authenticity라는 게 이제 정통성인데 요거에 대한 definition이 뒤쪽에 나올 거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 selling point라는 게 과연 뭘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장 보시면 뭐야? 그 맛있는 음식 이외에도 그 비평가들에 따르면 또 다른 셀링 포인트, 말 그대로 한다면 팔게 하는 어떤 주안점을 말하는데요. 어떤 물건이 잘 팔려나가게 하는 포인트,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링 포인트라는 두 단어가 merit, advantage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 그 식당의 또 다른 장점은 뭔가 하면 그 식당은 아주 아름답고 전통적인 일본식 가구 그리고 예술품이 벽에 걸려 있다는 거다 이런 건데 이런 이 문장 내에서 여기 나오는 볼드체로 된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definition 옆에다 그 단어를 적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 definition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두 단어를 샘플로 봤는데 처음에 authenticity라는 거에 대한 게 어느 것일까? 예, 어느 걸까요? 어떤 게 진짜다, 어떻게 정통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 요겠죠. The quality of being real or true.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적어놓으면 돼요.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였어요? selling 포인트였는데 이 selling 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이거는 것 같습니까? 그 어떤 물건이 팔리게 하는 그런 포인트, 장점이라고 했는데
요겠죠. A feature that persuades people to buy a product. 이 부분. 여기다가 selling point라고 적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휘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하진 않겠고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읽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혼자서 학습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킬 부분에서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making predictions from a text type. 텍스트, 글의 유형이죠. 타입이에요. 글의 유형으로부터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인데요. 텍스트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에세이 유형이 있고, 아티클, 신문 기사나 논문의 유형이 있고, 블로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각기 다른 특성들이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 글의 유형을 보면서 이게 어떤 유형의 글이고, 그런 유형의 글이라면 이게 또 어떤 특성을 갖겠는가. 이러면 academic study, 학술적 연구에 사용되는 글의 그 문체는 굉장히 딱딱하면서도 격식을 차리는 그런 문체이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비격식적이지만 뭔가 친밀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그 글을 읽기 전에 그 형식을 보고 그 글의 내용이 또는 글의 형태가 어떨까를 미리 짐작해보는 이런 시간이신데요. 매 과마다 뭔가 이제 글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걸 미리 예견해보는 그런 스킬,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겠습니다. 자, 2번에서 보시면 여기에 predicting content 내용을 예견해보는 것인데, 여러분은 블로그 게시물을 읽게 될 겁니다. 읽기 전에 다음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블로그는 과연 어떤 형식을 취할까? 이 세 개의 이제 항목 중에 선택을 해보시고 정말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본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필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썼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도 그 필자가 쓴 글을 보면서 내 감정과도 맞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이런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 없고 좋은 것인가? 아니면 너무 비격식적이라서 뭔가 껄끄럽게 느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체를 그러니까 글을 그냥 내용만 매달려서 집착하기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메타적 관점이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습도 글을 제대로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로봇 포스는 어떨까요? 스타일이 informal, 비격식적일 거다.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맞죠? 그렇죠? The contents will be appropriate for an academic essay. 학술 에세이를 쓸 때 적절할 거다. 그렇지 않겠죠? 예. 다음, the writer will give his or her personal opinions. 개인적인 의견을 부여할 것이다. 그렇겠죠? The information will be up to date. 이 정보는 아주 최신의 것일 거다. 예, 블로그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빨리빨리 자기 의견을 전달하니까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제 1번, 3번, 4번은 맞고 뭐 2번, 틀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하진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과마다 어떤 때는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할 텐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학생 스스로는 모든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Turkish treats, 터키라는 나라 알죠? 터키의 treat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맛있는 먹을거리를 말해요. 뭐 이게 사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정식 식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말하는데 터키의 맛있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중요한 것들, 또 관련된 것들은 같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으로 선을 연결해서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Hello, Minneapolis foodies. 미네아폴리스라는 미국의 지명이죠. 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푸디라는 것은 S가 빠진 푸디는 식도락가를 말하죠. 미네아폴리스 지역의 식도락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푸디 이런 표현도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쓰는 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은 독자들 무슨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제목이 Murder in East Calhoun. 자, East Calhoun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그 모다라는 식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어떤 특정한 식당,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나름대로 그 음식 전문가 또는 음식의 취향 옛날부터 아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식당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런 것의 일종인데 그것을 그 내용을 자기가 그런 지역을 돌아보고 판단한 내용을 블로그를 써서 독자들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다라고 하는 식당에 대한 얘기. I'm kicking off this week's blog. kick off라고 하는 거 뭐 발로 차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kick 해가지고 off 떨어져 보낸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를 할 때 발로 누군가가 발을 차서 경기를 시작하죠. 거기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비기역식적인 표현입니다. 이 블로그 자체가 아까 봤지만 비기역식적인 문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은 많은 독자들을 좀 더 자기한테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by talking about a fantastic new Turkish restaurant in East Calhoun called Moda라고 했어요. 모다라고 불리우는 모다라는 이름의 이스트 캘훈 지역에 있는 좀 멋진 새 터키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블로그를 시작하는 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식당 말고 다른 식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는 뜻을 알 수 있겠죠. I can't remember ever eating better Turkish food.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나는 더 좋은 터키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먹어봤다는 걸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식당에서 먹은 터키 음식보다 더 좋은 터키 음식을 먹어봤다는 기억이 없네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터키 음식이라는 뜻이죠. It was so delicious. it이 가리키는 말은 같은 색깔로 표시해놨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Turkish food을 말합니다. 그건 참 맛있었고요. In fact, 사실상 this is one of the things.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건 역시 이 터키 음식을 말하는데 이번에 자기가 먹은 터키 음식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 중에 하나였다 그랬는데 이 things라고 하는 것, 요거를 이 that the restaurant prides itself on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절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이제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 관계절은 관계 대명사가 주도하기도 하고 또 where 같은 관계 부사가 주도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관계 대명사예요. 이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앞에 나오는 요 명사, 선행사의 의미를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things 하면 물건들, 것들 해서 가리키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텐데 이 뒤에 대절이 요 things를 수식함으로써 즉 그 식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prize oneself on 이 oneself라는 것은 식당을 말하죠. 여기 the restaurant를 말합니다. 그 식당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
막연한 물건들에서 식당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렇게 범위가 팍 줄여졌죠. 한정시켜졌어요. 범위를 한정시켰어요. 보통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나온 명사가 원래 가리키는 범위를 더 줄여서 그 범위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정적 기능, 한정적 역할을 한다. 뒤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이론과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관계대명사절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영어의 관계절에는 반드시 뭔가 빠진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이 세모 표시란 이 부분에 뭔가가 빠져 있는데 여기 사실은 pride oneself 무엇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빠져 있죠. 요 빠져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관계대명사고요. 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바로 그 앞에 있는 선행사입니다. 자, 관계절 구조에서는 영어의 관계절은 반드시 뭔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고 어떤 때는 주어가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유격이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어떤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뭔가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 빠져 있는 표현의 기능을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하고 그것이 나타낸 바는 바로 선행사다. 그래서 이 관계절은 뒤쪽에서 명사를 수식하면서 그 명사가 가리키는 더 포괄적이었던 내용을 더 좁혀주는,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문장을 봅니다. 이것은 여기서 내가 먹어본 음식은 그 식당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다. The fresh ingredients and authenticity. 발음이 좀 힘들다는데요. authenticity of the cooking. 뭐를 자랑스러워하느냐 하면 아주 신선한 재료, 식재료, ingredients라는 재료를 말하죠. 그 authenticity, 정통성, 진짜, 진실된 거다, 진짜다, 대충 가짜가 아니고. 그래서 요리를 사용할 때 아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적 방식을 쓴다는 것. 그거를 이제 식당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Apparently, 분명히 the chef insists that 요리사는 that이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that은요 위에 봤던 이 that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위에 대해서 아까 했지만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일 때는 그 뒤에 나온 문장 중에 뭔가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 하고요. 이 접속사절 속에는 아무것도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빠진 게 없어야 돼요. 완벽한 문장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that절 전부가 insist라는 동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요리사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e fruit and vegetables be brought over,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Twice a week from his home region in Turkey. 그러니까 터키의 자기 고향 지역, 이 사람이 터키에서 왔으니까 터키에 있는 자기 고향 부근으로부터 일주일에 2번씩 이 과일 그리고 채소 이런 것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가져와진다 이렇게 이제 수동태지만 우리말에서는 이제 수동태를 번역할 때 능동으로 번역해야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말에서는 수동형이 많이 이렇게 영어처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는 자기 고향에서 일주일에 2번씩 가져온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는 이 be라는 거예요. be. 여기에 the fruit and vegetables 복수 주어죠. 그러면은 R라는 R라는 비동사를 쓸 텐데 B라는 원형을 썼어요. 왜 그런가? 이건 이제 문법용어로 putative라고 하는데 상정의 원칙, 꼭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일종의 가정법입니다. insist라는 동사가 여기 be라는 원형 동사가 올 것을 요구해요. 어떤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럴 때 이 앞에 대디아의 상태를 상정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에는 무조건 원형 동사를 쓴다. 이게 만약에 insist가 insisted 이렇게 과거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뭐 were 이렇게 과거형 동사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be를 쓰는 거예요. insist 때문에. 이런 유형의 동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recommend, 주장하다 이런 것도, suggest, 어떠하기를 제안하다 이런 것도 되고, 이런 내용을 담는 그런 동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된 형용사라든가 또 명사가 이런 대절 앞에 와도 그 대절 속의 동사는 이렇게 원형이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from nowhere as, 예, 이제 터키 지역에서 오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오지 않는다. He may be a perfectionist, 완벽주의라는 뜻이죠. 완벽주의자. 그는 완벽주의자일지 모릅니다. But 하지만 it was so delicious that I can't complain. So that, 하도 어때서 that 그러하다 이렇게 결과용법, 하도 어떠해서 그래서 어떠하다, so that 용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음식이 하도 맛이 있어서 나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완벽주의자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 결벽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모다 isn't cheap. 근데 이 모다라는 식당은 싸지 않다. 음식값이 비싸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정통적인 요리를 하고 음식을 다 자기 고향에서 나라에서 공수해다 쓰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But it's definitely worth every penny. 근데 이 식당의 음식은, 이 식당은 분명코 명확하게 그 every penny라고 하는 거 아주 돈의 최소 단위, 우리로는 한 10원 정도를 말하는데 그 작은 돈 하나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뭐 하나도 그 많은 돈을 지불해도 그 부분 하나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겠죠. worth라고 하는 이게 형용사인데 뭐 어떻게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 형용사의 특징은 뒤에 이렇게 every penny,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형용사는 그 다음에 뭐 of, about 이런 전치사 같은 게 오고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데, 얘는 worth에는 그다음 명사가 바로 따라옵니다. 그런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 형용사다. worth your effort, worth your effort.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한 가치가 있다.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옵니다. 모다는 싼 식당은 아니지만 이 식당은 돈 하나하나, 여러분이 내는 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I have a great news for you.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할 때 have great news for you. 예, 이런 표현을 익혔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When I told him, 뭐라고 말했냐면 that I write a food blog. 여기도 아까 말한 that 접속사 that이 있죠. 내가 음식에 관한 블로그를 쓴다고 그에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자 he said, 여기 다음에도 이 that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거예요. 접속사 that은 많은 경우에 생략돼도 운방합니다. He said that, 뭐라고 말했냐면 he'd give all my readers a 10% discount. he'd라는 것은 would죠. would, W-O-U-L-D인데 줄여서 he would give all my readers a 10% discount. 그는 내 독자들 모두에게 10%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Just mention this blog when you make a reserv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약을 할 때는 이 블로그를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서 당신이 1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값을 깎아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표현으로 make a reservation 이런 요 표현을 볼까요? 예약을 하다. 그런데 make란 말을 썼어요. 우리말 같으면 하다, 예약을 하다니까 do를 쓸 것 같은데 영어의 경우는 do a reservation, 이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가 힘든 표현이에요. 모국어자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collocation,
연어관계라고 합니다. 연어관계, collocation, C-O-L-L-O-C-A-T-I-O-N. 예, collocation, 우리말로는 연어관계. 연어관계라는 것은 말과 말이 연결되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 연어관계라는 것은 뭐 문법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뭐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수거라고 하기에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게 어떤 문화의 은유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관계는 이제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논리적인 이유도 없고 의미적인 이유도 없이 그저 잘 어울리는 현상, 이걸 연어 관계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베프, 친한 친구 관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 지금 베프들이 있죠. 왜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친구가 되는데 최고의 친구가 돼버렸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make하고 reservation이라는 이 두 개의 동사와 명사는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런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아주 어색하게 됩니다. 이 언어 관계는 언어마다 달라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예약을 하다 할 때 예약을 하다라는 동사 쓰지만 영어에서는 make를 써야 한다. do를 쓰면 안 돼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다루다 보면 이 연어 관계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할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이게 연어 관계를 언급하고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는 어휘, 문법, 문장 구조를 익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연어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익혀두어야지 그것이 이제 그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식당, 쉐스피즈 다운타운, 다른 식당 얘기인데, 이 식당에 대한 얘기, 그로 인한 또 뭐 독자들의 그 댓글, 카멘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아주 꼼꼼히 살펴왔죠. 일과의 본문은 의외로 쉽습니다. 쌍급반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비격식적인 표현들, 그 블로그 스타일을 여러분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과에서는 좀 이제 복잡한 문장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이 본문 나머지를 마치고 뒤쪽 또 내용 예무에 뒤에 맨 끝부분에 있는 랭귀지 디벨롭먼트 문제를 주요 부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